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물류의 40%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폭격 한 번에 유가는 120달러를 찍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 11억 원의 유조선 폭리에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이 끊어지려던 칠흑 같은 위기. 그 끝자락에서 거대한 판을 뒤엎은 건 단 4명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비료 원료 하나로 3천억 원을 끌어모으며 석유 제국 아람코마저 굴복시킨 이 미친 반전. 그리고 중국이 이악 물고 빼앗으려 했던 아모지 기업의 비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투자 움직임이 아닙니다. 중국이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동료가 건넨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겼습니다. 중국은 늘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열어 보인 데이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의 물류 데이터였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계열의 여러 법인이 특정 유형의 장비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도무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품과 소재들이 짧은 기간 안에 특정 루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거래 경로는 유난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2년 경력이 주는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추적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국 에너지 네트워크 내부에서 흘러나온 기밀 문건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인맥을 통해 건네받은 그 문서는 분량도 많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기술 검토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중반부를 읽던 중 제 손이 멈췄습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왜 이런 수준의 미국 내부 보고서에 등장하는 건지 처음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확보할 경우 현재의 석유 의존 구조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친환경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에너지 질서, 즉 석유를 기반으로 한 지정학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한가운데 한국의 조그만 스타트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지가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인지, 실제로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처음의 의심이 점점 더 깊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였어요. 탄소 배출이 없고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대형 트럭 같은 운송수단에도 실제로 탑재가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선박이 석유 없이 움직인다는 건 연료비를 아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 흐름의 통제권이 통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석유 패권이 흔들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지며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에너지 기반의 외교 질서가 한꺼번에 재편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흥미로운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다. 비용을 줄이거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 기술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의 세계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추가 정보가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위장 투자 법인을 통한 지분 접근 시도, MIT 출신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비공식 접촉, 정황, 기술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 제안까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훨씬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투자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기술을 먼저 선점한다면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물류 통제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고 미국과 중동이 수십 년간 함께 유지해온 영향력 구조가 뿌리부터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되는 기술은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의 스타트업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22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등장했고 수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특정 기술 하나를 겨냥해 국가 차원의 작전이 펼쳐지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전쟁 뉴스보다 더 무서운 건 숫자였습니다. 유가 그래프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며칠 만에 150달러에 근접하는 속도였습니다. 해운 비용이 폭등했고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쟁 피해를 보도했지만 에너지 업계 내부에서는 화면에 뜬 숫자들이 훨씬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에너지 업계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의 영역이었습니다. 비용이 안 맞으면 미뤄도 된다는 논리가 업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세 자릿수를 넘어서는 순간 그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환경은 더 이상 미래 전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생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람코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들도 대체 에너지 투자를 서둘러 확대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석유 의존 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한 긴급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테이블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석유 없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느냐고, 석유 없이 트럭을 굴릴 수 있느냐고,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고. 저는 이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다시 아모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보고서에 이름이 나오니까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뒤집히는 걸 보면서 그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대체 에너지 기술들을 하나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대형 운송 수단에 적용하기엔 무게와 충전 시간의 한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려면 배터리 자체가 배 한 척을 가득 채워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수소는 이론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였지만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수 압력 용기가 필요하고 기존 항만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벽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술이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힌 기술이 없다는 게 이 업계가 안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지는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하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완성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실험실 안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실제 운송 장비에 탑재해서 구동시킨 실증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미 전 세계 항만 인프라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라 별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기존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MIT 네트워크를 통해 이 분야 한국인 엔지니어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 화상 통화였습니다. 처음엔 그가 말을 아꼈습니다. 낯선 외국인 컨설턴트가 갑자기 접촉해서 기술 현황을 물어오니 경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기술, 솔직히 상용화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기회가 이미 사라졌다는 뜻인지, 처음엔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설명한 말을 듣고서야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미 움직이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를 논의하는 동안 그쪽은 이미 지금의 단계로 넘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도, 경쟁사들도, 심지어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시작돼 있었습니다. 조용히 누가 알아채기 전에. 그리고 딱 한 집단만 그걸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중국의 집요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망한 기술이 보이면 어디든 따라붙는 방식으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들이 아모지 주변을 그렇게 집요하게 맴돌았던 건 단순한 투자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들은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훨씬 먼저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술을 장악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세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동안 진짜 전쟁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투자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나라가 유망한 기술에 돈을 쏟아붓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22년을 보낸 저에게 그런 움직임은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이 기술 스타트업에 접근하는 것도 미국이 견제하는 것도 모두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계 투자 법인들의 움직임을 시계열로 정리해보니 이건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목표물을 향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드는 포위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아모지 본체에 직접 접근하는 게 막히자 이번엔 협력사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소재 업체, 시스템, 통합에 관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하나씩 중국계 자금의 타깃이 됐습니다.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고 이사회에 발을 걸치고 내부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었습니다. 인력 문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MIT 네트워크를 통해 들려오는 정보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모지 출신이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접촉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액 연봉은 기본이었고 연구 자유 보장이나 가족 이주 지원 같은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기관과의 협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사람을 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가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니까요. 그 무렵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저도 패널 발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가 급등 이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변화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행사 둘째 날 오후 리셉션 자리에서 낯선 인물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맥스웰 씨, 요즘 흥미로운 기술을 보고 있다면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 그가 그 말을 꺼내는 타이밍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작은 회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미소를 거두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기술은 결국 더 큰 나라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위협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 태도가 말로 한 위협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지 관련 기술 자료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였습니다.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 유사한 구조를 연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를 감안했을 때 독자적인 연구로 그 수준에 도달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제야 이 기술의 진짜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 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건 단순히 연료비가 달라진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의 에너지원이 바뀌는 순간 그 흐름을 장악하는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패권을 갖게 됩니다. 석유 시대의 중동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기술을 먼저 표준화하고 공급망을 지배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게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본, 인력, 정부 지원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전부 동원해서요. 반대편에는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규모 매출이 없고 상용화도 초기 단계이며 외부의 거대한 압박을 견뎌낼 방어막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자원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 불균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자리에 서 있는 기술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아모지의 핵심 연구팀에 속해 있던 엔지니어 한 명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잠시 연락을 끊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그가 중국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한 조건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재 연봉의 3배, 연구 독립성 보장, 그리고 가족 이주 전반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단순한 채용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건 스카우트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통째로 걷어가기 위한 가장 정교한 방법이었습니다. 연구자 한 사람의 이탈은 단순히 인력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경험, 실험 데이터, 시행착오의 기록, 핵심 공정에 대한 감각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문서로 남길 수 없는 것들, 즉 몸으로 쌓아온 지식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내부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 긴급히 강화됐고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전면 재설정됐습니다. 데이터 이동 기록을 역추적하는 작업도 병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일부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로그가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핵심 관계자와 직접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니라 직접 통화가 필요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이 이루어지자마자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아시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 말이 제 숨을 잠깐 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일부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이 넘어간 것이냐고. 잠깐의 침묵 뒤에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핵심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한마디가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는 안도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모지의 기술 구조를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촉매의 조성, 그 반응이 최적의 효율로 일어나도록 제어하는 조건 설계,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구조의 일부만 알아도 유사한 기술을 흉내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협력사들이 흔들리고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면 기술 자체보다 더 빠르게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무너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비슷한 연구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술 보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새나간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건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본, 인력, 정부의 지원을 전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국가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직 상용화 초기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기술의 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이 싸움의 결과에 직접 연루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숫자와 보고서 뒤에서 시장을 바라봤지만 이번만큼은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트업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이미 진 줄 알았습니다. 중국 측의 유사 기술 개발 소식이 공식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비슷한 구조의 연구 결과물이 발표되고 있었고 일부 매체에서는 중국이 독자적인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업계 안팎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속도는 맞았습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발표된 성능 수치들이 예상보다 낮았고 특히 실제 운용 조건에서의 효율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암모니아 분해 자체는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열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시스템을 오래 가동할수록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겉모양은 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중국이 기술을 따라잡은 것 같은데 왜 성능이 이렇게 다르냐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설계를 가져갔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그가 짧게 웃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짜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설계도와 기술 문서는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재현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아모지 기술의 핵심은 루테늄 기반의 촉매였는데 이 촉매의 진짜 성능은 단순히 조성 비율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최적의 반응, 특성이 나오는지는 수백 번의 실패와 조정을 통해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몸으로 익힌 감각, 실험 노트에도 담기지 않는 직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체득한 공정의 미세한 차이들, 이것들은 문서로 옮겨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사라집니다.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겪으며 쌓아야 하는 종류의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중국이 연구자들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스카우트하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든 손과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도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인력들은 자리를 지켰고 기술의 본질은 여전히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완성한 건 껍데기였습니다. 작동은 됐지만 쓸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효율이 낮고 안정성이 부족하며 실제 운송 장비에 탑재했을 때 요구되는 내구성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이 그 차이를 알아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중국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동안 아모지의 실증 결과는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술 경쟁을 지켜봐 왔습니다. 선진국의 자본과 규모가 후발 기술을 짓눌러온 사례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술의 깊이가 자원의 크기를 이겨냈습니다. 복제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방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쌓은 시간의 격차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이 가라앉고 시장이 하나씩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물류 회사들, 해운사들이 순서대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선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코가 아모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 일부에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적용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해운사들은 선박의 연료 전환 계획을 논의하면서 암모니아를 핵심 선택지로 올려놓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계약과 투자의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파워팩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여러 한국 기업들이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술 주변으로 촘촘한 공급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회사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 생산, 인프라가 전부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바라보면서 저는 감탄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 즈음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장 투자나 인력 스카우트 시도가 현저히 줄었고 오히려 협력과 추격이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따라오는 쪽으로 선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뉴욕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직접 보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척의 배가 강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는 건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발표와 시연과 실험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영상이 그 어떤 보고서보다, 그 어떤 분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제가 이 일을 처음 접했을 때의 시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과 중동과 중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 안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자연스러운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강 위를 움직이는 순간 그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석유 시대에는 땅 아래에서 자원이 나오는 곳이 에너지 패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가장 정교하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만든 곳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등장했고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석유에 묶여있던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질서를 바꾸는 힘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그 변화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시대는 더 이상 땅에서 나는 자원이 아니라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